반갑습니다. 저는 뭐 제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이번 그 신문법 시행령하고 관련해서 인터넷 언론 등록 강화된 것에 대한 어떤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신문법 개정령의 주된 내용은 뭐 두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발행인 포함 3명의 취재 및 편집 인원을 5명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이 5명에 대해서 인적사항 같은 거를 특별하게 그렇게 강화된 그런 리스트를 요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고, 문화부에서 스스로 밝힌 개정 목적은 인터넷 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강화,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 언론행위, 기사 어뷰즈 등의 개선, 그리고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이렇게 시행령 개정의 목적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개정 목적과 개정한 내용하고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우리 인권 상황, 실제 법 적용, 관행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등 인권 환경은 굉장히 선별적 통제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내 편에게는 유하고 또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굉장히 가차없는 형태로 법원에 의해서도 선별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행위라도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통제해서 이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러한 선별적 통제와 비판의 봉쇄는 그 정권이 자기 정통성에 자신감이 없어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선별적 통제로 인해서 이 선별적 통제와 이러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적용과 그러한 법률의 해석은 법치주의와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민주주의를 당연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우리 지금 현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군주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다. 실제로 형식적으로 군주국으로 되어 있어도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지, 옛날에 왕조 시대나 이런 거는 이미 다 끝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법 내용 자체는 사실은 거의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단 형식적으로 비춰지는 그 뜻과 내용 이런 것들은 평등하기도 하고 공정하기도 하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더 이러한 법 적용의 법의 규정의 문제보다는 법 적용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내용보다는 법 적용과 법 운영이 편파적인 것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서구법이 일제 식민지 강권 통치 수단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제 식민 통치의 무비판적인 현재의 보수 정권에서 법 적용의 편파성과 편의성, 자의성은 아주 심각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만약에 춘향전을 주진우 기자가 썼다면 이런 식의 통제를 할 겁니다. 변사도로부터 수청을 들거나 동침을 상상할 우려가 있다 해서 금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선별적 통제하는 그런 지금 관행에 비춰보면, 만약에 이를 변희재가 썼다 그러면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을 완벽하게 묘사한 명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편파적인 시각이 법 적용에서도 나날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행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 적용은 어떤 경우냐, 또 어떤 사정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편파적인 법 적용이 만성이 된 분위기다. 결국은 법 적용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법 개정 내용 자체까지도 비판적인 언론의 통제를 위한 의도가 뻔한 법이라면,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언론 탄압과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우리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단적으로 제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정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 기자님이, 처음에, 죄송할 것 없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정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자 한겨레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시각인데 크림빵 아빠 부실 수사 기사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기사랍니다. 그 크림빵 사오다가 뭐 어떻게 돼서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정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포털 사이트가 심각한 정치적인 편향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혜진 네이버 이사의 회장하고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이사의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정부 여당에 굉장히 그렇게 편파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 진보 진영에 더 편파적이고 더 편들어주지 않고 공격하고 그런 실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정부 여당의 인식 수준이 거의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헌법과 언론과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 수준, 바로 거의 위헌 수준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개정은 비판적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뻔한 의도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든 이번 신문법 개정령의 개정 목적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 품질 제고, 사회적 책임 강화, 선정성 증가, 유사 언론행위, 이런 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개정 목적에 딱 들어맞는 행위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종편 폐지하자는 것이 그다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목적을 갖고 있으면 종편을 폐지해야 되는 방향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행정행위가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문법 개정령의 이제 수단과 통제의 적합성과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보면, 과연 5명으로 증언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 기사의 품질이 제고되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 언론행위 등이 개선된다는 경험적, 논리적,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1인 미디어 시대에 1인 미디어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와 정부가 표면적 목적으로 내세운 그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 정부 여당이 이번 신문법 개정령을 두고 내세우는 그런 개정 목적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서 그 개정령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허위에 찬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신문법 개정령의 그런 목적은 그야말로 사상의 자유시장에 내맡겨야 할 부분이고, 그럼으로써 저질 언론은 자연 도태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간섭하거나 통제할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도 이러한 사전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언론의 자유인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에 대한 통제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리고 문제가 되면 청소년에 대한 유해라든가 선정성, 그리고 저질성, 이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통제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사후 통제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유익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영세 언론은 이렇게 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지원해서 1년에 1억씩 준다든가, 40년 넘은 대잠수함 초계기 이런 거 사지 말고 이런 언론에다 1년에 한 3억씩 주면 얼마나, 자기들 말로도 얼마나 좋은 기사를 양산해내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열악한 영세의 언론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설립을 못하게 이렇게 사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메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우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등록 방안은 과도한 사전 통제로 언론기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 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통제 원칙으로 기술되어 있는 그 원칙을 이렇게 해석해서 끄집어 보면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의 원칙에도 반하고 단순한 추측만으로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사후 통제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절대로 정부 여당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스스로 취소 또는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는 여론으로는 어찌됐건 간에 법률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따져보고 그랬습니다만 정부 여당, 집권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논쟁의 시도를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도 신문법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시도할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념 논제, 한편으로는 상대방,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쪽을 저질로 몰아붙여가고 자기 지지층은 여론을 결집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 어떻게 보면 사실 부정선거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론으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정부 여당이 스스로 이걸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으면 그 법률적 구조 수단으로는 우리 헌법 10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성은 대법원이 1차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단으로는 명령 규칙, 그러니까 이번 신문법 시행령의 위헌 위법성을 들어서 이번 신문법 시행령의 위헌 위법 심사 청구를 대법원에 일단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절차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이번 신문법 시행령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라든가 기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해서 막바로 위헌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그런 두 가지의 사법적 구제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부분은 지적하면서 제 토론 주제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